자동차에 보면은 그 네 바퀴잖아요. 자동차 네 바퀴에 각각 모터를 두고 거기서 바퀴를 각각 회전시키는 방식인데요. 이거는 그 일단 파워 있게 돌 수 있고 자동차를 움직일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이게 각각의 모터에 왼쪽 오른쪽 모터에 각기 다른 전력을 줘가지고 회전수를 틀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회전수를 틀리게 만들어주면 왼쪽으로 내가 또 회전수를 많이 줬다 그러면 왼쪽으로 이렇게 자동차가 조향을 할 수 있게 움직인다는 거죠. 오른쪽으로 많이 회전을 주면 오른쪽. 이건 비행체에서도 쓸 수 있는 방식인데 비행기 날개에 이렇게 프로펠러가 있다 그러면 전기를 갖다 전기 추진 비행체다 그러면 전기를 틀리게 이쪽은 약하게 해주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전기를 강하게 해서 모터 회전수를 빠르게 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왼쪽에다가 전력을 더 많이 줬다 그러면 왼쪽으로 도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비행체 방 양옆에 프로펠러가 따로 있어서 이렇게 약간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가 달려 있는 경우 가령 대중소도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나의 회전축에 프로펠러가 여러 개를 돌리는 거예요. 파워가 있으면 그렇죠. 프로펠러 여러 개 돌릴 수 있습니다. 프로펠러 돌릴 때 한 개 돌리는 것보다 여러 개 돌릴 수 있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프로펠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몇 개라도 배치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리면 프로펠러가 같이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이게 잠수함에도 쓸 수 있고요. 이게 회전축이 돌아갈 때 프로펠러가 같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가시는 그걸 옆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놓는다는 프로펠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프로펠러가 몇 개가 됐든 비행체에 두 개나 세 개는 회사별로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양 옆에다 배치하든지 뒷부분에 배치하든지 앞에다 배치하든지 이런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 다는 그런 것 또는 하나의 회전축에 드론이다 그러면 보통 위로 있겠잖아요. 위로 이것은 양 옆으로 배치할 수도 있고 위로 배치해 가지고 프로펠러를 하나의 큰 헬기 같은 프로펠러 크기를 갖지 않아도 그렇죠. 이런 작은 거 여러 개를 하나의 회전축으로 돌렸을 때 파워가 세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프로펠러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또는 그 중에 프로펠러는 서로 대중소 사이즈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진폭의 공기에게 풍향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바람이 강하게 융합하는 현상이라는 파워가 셉니다. 그런 식으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프로펠러를 이렇게 밑으로 내렸다가 위로 올렸다가 이렇게 하나의 회전축이다 밑으로 내렸다 이런 것으로 해서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프로펠러를 이렇게 만드셔갖고 조향장치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하나의 회전축에 물길이 이렇게 회전축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프로펠러를 잠수함 같은데 바다 모터 배 같은데 이렇게 하나 둘 셋 몇 개를 둬 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거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프로펠러를 몇 개 둬서 돌면 추진력이 더 강해지죠. 전기 파워가 되면 하나 회전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를 도와서 프로펠러가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노 젓는다 그러면 노가 한 개 젓는 것보다 세 개, 다섯 개가 젓는 게 더 빠르죠. 네, 그런 식으로 프로펠러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셔도 삼성 같은 데는 뭐 이렇게 배 같은데 바닷속에서 가능하겠죠. 그런 이제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 달아있는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 이걸 내놨더니 YTN 없던 업체에서 그거를 제품을 만들지도 않고 그러니까 약간 미래 조향도 이렇게 미래 기술이 이렇다 그러면서 이걸 소개를 하더라고요. 나 너무 어이가 없고 개인으로서 일단 소송이 가능하지가 않아서 제가 제 기술입니다. 제 기술이고 나중에 저한테 기술 사신 분들이 그것을 주장하실 부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YTN에 내 기술이 너무 많이 나와요. 플라스틱 창모도 나오고 내 기술이 왜 집중적으로 거기 들어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야 될 때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페이스북 국정원, 그 다음에 과학기술원, 과학기술협회들, 카이스트, 포항공대,
황공대 과학기술 이렇게 많이 하시는 데죠. 이런데 그다음에 하나 방산 시스템, 방산기업, 하나그룹, 그다음에 LG그룹 가전이라든지 모든 걸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현대 기아차도 그렇게 여러 그룹들, 주한미 대사관, 오스트리아 관광청 이런 게 많은 데서 광고를 올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서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유튜브 조회수가 낮은데 페이스북에 저 유튜브 주소가 있고요. 페이스북은 개인으로서 최대한 5,000명 가까이 되고 외국 회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댓글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가. 하여튼 제가 기술을 발표하면 꼭 그게 방송에서 나오거나 어디 기술 기업에서 그거를 만듭니다. 이게 참 어이가 없는 부분이. 아니 여기다가 콘센트에다가 누전 스위치를 달아놓지 않은 애들이 그냥 우후죽순으로 제품이 확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 집에도 제가 2개 쓰고 있어요. 고장이 워낙에 많아서 최근에 5개 교체했어요. 이게 너무 어이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콘센트 안에 이거 넓다 그래서 두꺼운 것은 아니다. 그래서 두꺼운 구리선 같은 구조를 이렇게 한 줄씩 2줄 놔도 돼요. 한 줄씩 이렇게 놓으면은 그걸 따라서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이런 콘센트 고장이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게 좀 많은 4개의 전기를 꽂아 쓰기에는 이게 너무 얇은 거죠. 전체를 두껍게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원가가 증가하겠죠. 그렇게 만드셔도 되고. 그래서 이 현재보다 두껍게 만들거나 약간 구리선 같은 걸 두껍게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플러그까지 해서 이렇게 만드시면 고장이 별로 없어질 것으로. 그렇게 만드신 콘센트는 제 기술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정수기 옆에 있는데 물 들어갈까 불안해요. 옆으로 누워서 이 밑면을 넓게 해서 물 들어오게 그런 콘센트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팬티 가운데 구멍 뚫고 전세계 특허냈습니다. 네네. 이렇게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이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한 기술, 단순한 아이디어지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어링 기술인데 베어링 기술에 볼 베어링 있잖아요. 볼 베어링 기술에 이렇게 안에 태양 주변을 이렇게 지구가 돌 때 비스듬히 기울어서 돌잖아요. 그래서 무게 중심을 볼 베어링도 지구처럼 동그랗잖아요. 동그란데 겉의 모양은 똑같은데 안에 무게 중심을 안쪽으로 돌게끔 해서 지구가 태양을 돌듯이 해서 돌면은 그런 볼 베어링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굉장히 볼 베어링이 회전 우수하게 만들어집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왜 내가 이렇게 기술을 발표를 하면 방송이든 어디든 나와서 마구 그 제품을 만들어 버리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왜 내 기술이 YT에 몽땅 다 내가 걔네들 기술을 어떻게 알아서 그래서 걔네들 기업이 기술을 소개도 안 했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한 손에 족있다고 하세요. 아 저거 내 기술인데 이런 거. 미국 라이더 업체 이렇게 최고 라이더 업체 이렇게 주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이렇게 전투기나 이런 드론에서 쓸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를 수천 조분의 또 수백 조분의 가로 세로 1cm 단위로 쪼개줘도 돼요. 그래서 그것을 좌표와 숫자로 표시하고 상층 하늘 위로도 가로 세로로 나누고 좌표와 숫자로 표시를 지하 땅 밑으로도 좌표 좌표로 표시하고 가로 세로 나눠서 숫자로 표시한다. 바닷속도 가능하다. 이렇게 우주 공간에도 가능해요. 뭐 우주 공간에 줄 긋는 거 아니니까 프로그램 계산이니까 인공위성을 위치를 파악하고 그 속도를 파악해서 요격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 전투기다 그러면 이쪽 전투기나 어떤 이쪽 드론이나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의 전투기 내 위치를 알고 그 좌표 방식으로 움직이니까 상대방의 위치를 알 때는 전파를 한 군데가 아니라 그 전투기에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군데 동서남북이잖아요. 여러 군데 전파를 씁니다. 딱 걸리면 하나 또 그 다음 전파를 미리 싸놔요. 다른 움직일 거리를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 딱 도달하잖아요. 그러면 그 비행체의 속도로 이동 속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방향을 그때 이제 요격 무기를 미리 쏴버리는 거죠. 요격 무기가 이제 뭐가 됐든 간에 요격 무기를 사전에 상대방이 예측 지점에 여러 군데 쏴버린다는 거죠. 그때 이제 요격이 된다. 이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미국 라이더 업체 중에 방송에서 YTN 방송에서 나오더라고요.
모빌리티인가. 근데 어디서 거기서 이제 나왔는데 거기서 이렇게 예측 시스템 전파를 여러 개 쏴가지고 상대방의 자동차 속도를 계산하고 예측해서 내가 방어 기동을 하는 그런 기술을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제 기술입니다. 미국 업체였는데 미국 라이더 업체 중에서도 최고라고 그러던데 하여튼 YTN에서 방송이 나서 그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웨어러블 기술에서 서로 이렇게 어떤 입자 구조로 만들어 드려도 되고요. 웨어러블 기술 그냥 아주 미세한 선으로 웨어러블 선을 만들고 구리선 그 중에서 서로 굵기가 대중소 전선 피부 간의 구리선이 대중소다 그러면 전파 방식으로 이렇게 갑니다. 파워가 세지거든요. 또 다른 방식으로는 웨어러블 기술원에서 구리선이 광섬유가 될 수도 있어요. 웨어러블 기술 안에서 이런 식으로 중간에 점을 찍듯이 동그란 점을 두꺼운 부분이죠. 구리선에 카패시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호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얇기 때문에 구부러지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어떤 특히 코너 기술 같은 때 코너 기술이 반도체 회로였을 때 이게 코너 있을 때 전선 접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신호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코너에 이렇게 두툼하게 외피를 보강을 하든지 두툼하게 보강을 해서 잘 구부러져 가지고 이 전선이 다치지 않게 이건 전기요 전기 장판 이런 데도 쓸 수 있고 반도체에도 쓸 수 있는 방식입니다. 반도체를 가공이 이렇게 힘드시면 이렇게 두툼하게 만들어서 구부러지지 않게 해서 신호를 단락시키지 않는다. 신호 손실을 입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도체에서는 그냥 동그란 형태로 만들고 네모난 형태로 해서 점을 찍어줘서 구부러지지 않게 해서 신호를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웨어러블 기술에서 어떤 제 방식의 어떤 이렇게 금속 반도체를 만들 수도 있고요. 어떤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곤충 로봇 같은 데서도 이런 제 방식의 금속 배터리가 미니로 이게 MLCC 기술이거든요. MLCC 휴대폰 안에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서로 금속판에 금속 알갱이 구리다 그러면 대중소와 이 금속판도 구리해야 됩니다. 그 대중소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금속판으로 하시더라도 그건 알루미늄이면 알루미늄 똑같이 하셔야 돼요. 대중소 알갱이를 여기서 전선 구조로 서로 이어지는 전선 구조로서 수없이 나노 구조로도 나노 크기로도 됩니다. 그래서 수없이 나가지고 그럼 여기 전력이 강하게 증폭이 되고 금속 용액을 위에다 여기에서 부어서 하나의 판으로 만듭니다. 절연 구조로 만들고 다시 금속재를 수십 장 붙여서 배터리로 만듭니다. 아주 미니 기기로 만들 휴대폰 안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이 웨어러블 기기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태양 전지판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검은색을 칠해놓으면 태양 전지판으로 해서 태양 전지가 태양이 빛이 그리고 강하게 이게 전기화되는 전기화되는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높아지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배터리로도 사용할 수 있고 태양 전지판 이건 태양 전지판 밑에 이런 거 쓰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웨어러블 기기에서도 서로 이렇게 같은 전선 피부 간에 구리선을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 얇더라도 그러면 전기가 왔다 갔다 이렇게 서로 교류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갖고 있다라서 두 개가 틀림으로 교류한다는 거죠. 왔다 갔다. 그러면 이게 주파수 방식, 파동 방식, 펄스 방식으로 바뀌는데 신호가 굉장히 잘 전달이 됩니다. 이런 기술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웨어러블이나 반도체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섬유선을 돈다 그러면 광섬유선도 동일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다. 광섬유를 서로 이렇게 빛이 교류하게끔 만들어서 대중소 틀리게 두께를 만들려면 위에는 이제 코팅 구조나 피복이 있어야 되겠죠. 빛이 이제 그 안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펄스 방식으로 빛이 바뀝니다. 이런 형태의 광섬유선을 만드시고 반도체에 사용하든 웨어러블 기기에 사용하든 어디에 사용하든 컴퓨터나 TV 안에 이런 가전에 산업기기 안에 이런 제품 안에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입자 형식으로 구리 웨이퍼 같은데 이제 이렇게 구리 입자를 뿌리되 대중소 이렇게 틀리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입자 나노 크기로도
대중소. 그러면 거기가 강하게 신호가 중복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까? 또는 그것을 사이즈를 하나의 전선 피복안에 구리선을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서 일부러 이렇게 주파수 방식으로 변형시키는 이런 주파수 변형 방식에 이렇게 반도체에 그것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입자 크기로 입자 방막 형식으로 만들어서 입자를 서로 틀리게 대중소 이렇게 뿌려 놓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신호가 강하게 중폭이 되거나 하나의 전선 피복 안에 구리선이 사이즈가 대중소 두께가 틀리다 그러면 그 안에서는 이렇게 펄스 방식, 주파수 방식으로 바뀌어서 신호가 무선 전파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뭐 그건 약간 떨어져도 그것은 무선 전파가 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반도체나 어떤 컴퓨터 기기, 가전제품 이런 어떤 기기 안에서도 이렇게 무선 통신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데서 광섬유선과 이런 구리 회선을 같이 통신회선으로 두 개를 같이 쓰는 경우, 뭐 TV에서도 쓸 수 있고요. 반도체 안에서도 같이 쓰시는 경우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 반도체를 유리로 적층하시잖아요. 적층을 하면 전기선은 구리회선으로 이렇게 쓰고 그건 약간 두껍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통신회선으로 구리회선을 썼을 때는 그 목적별로 쓰되 적층하는 윗부분에는 광섬유선을 쓴다는 거죠. 광섬유선이 뭐가 됐든 제 방식의 그 하나를 소개를 하자면 광섬유선이 그렇죠. 석영실을 기초로 해서 광섬유선을 만들 수 있다. 그 일을 약간 코팅 구조, 이렇게 그 빛을 안쪽으로 모으기 위해서 코팅 구조를 가지고 그것이 이제 사실상 광섬유선의 피복이 될 수도 있다. 아니면 그냥 일반 그 광섬유선으로 만들 때는 합성섬유 나일론선 아니면 뭐 또 다른 플라스틱 계열의 선을 만들어서 이 석영실을 보호하는 구조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에를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겉에 외피를 합성섬유 나일론선이라 또 다른 선으로도 피복으로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석영실이 이제 따라서 그 안에 이렇게 석영실이 이제 기초선이 되고 내신 구조가 되고 그 안에를 이렇게 합성섬유 나일론선으로 관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석영시 들어가 있는 관이죠. 그 안에를 코팅,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 기타의 코팅제로서 빛을 안쪽으로 모아주는 광섬유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또는 석영실을 대체해서 합성섬유 나일론 B2과일 90%짜리를 좀 개선해서 석영실을 대신해서 그것이 내신 구조로 들어가거나 아키를선이 내신 구조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광섬유가 엄청나게 싸지겠죠.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또는 그런 광섬유를 석영실을 두께를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서 빛이 왔다 갔다 교류하는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갖고 있다는 원리를 따라서 빛의 교류에서 광섬유 안에서 전파로서 신호를 만드는 통신을 마치면 전파 구조를 주파수를 만든다는 거죠. 이정에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반도체 안에서도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입자 크기로도 광섬유 입자를 대중소 틀리게 한다든지 서로 그 입자도 굵기를 틀리게 해서 세 개다. 대중소 광섬유 입자가 위에는 두꺼운 거, 가운데 맨 밑에 얇은 거 해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만드는 그 빛의 이렇게 주파수 방식으로 광신호를 만드는 그런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되고 기타 컴퓨터 같은 이런 장치 안에서도 다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걸 약간 떨어져서 같이 전력을 이렇게 광신호를 같이 주면은 공명신호처럼 서로가 약간 떨어져 있어도 그 빛과 빛이 서로 이어지는 무선 통신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은 그 제 방식이 어떤 그 무선 통신 일정 부분에 그 광신호를 쏠 때 광신호를 이렇게 무선 통신을 다 블루투스처럼 어떤 컴퓨터나 기기 안에서 이렇게 휴대폰 안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개는 앞에 두 개를 짜리 쏜다 그러면 딱 붙여가지고 서로 부목 현상, 서로 의지하는 현상이 일어나서 쭉 갈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진짜 전력, 하나는 약간 강한 전력을 줘서 전력을 차동화 시켜줄 수 있습니다. 또는 세 개의 레이저 광을 쏜다 그랬을 때 레이저 광이다 그러면 레이저 광이나 각종 광신호를 쐈을 때 두 개는 이렇게 양옆으로 그 통로를 공간 중에 무선이니까 통로를 개척하는 용도로 하느라 가운데는 진짜 레이저 광신호를 강하게 전력을 줘서 만들어내고 레이저 광신호는 아니면 다른 광신호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진현상, 공간용의 직진현상과 더불어서 신호가 깨끗하게 잡음 없이 전달이 됩니다. 약간 멀리 가고요. 위성통신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컴퓨터 기기 안에 휴대폰 안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 블루투스를 대신한 이런 기술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 구조를 하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서로 파형이 틀린, 서로 사이즈가 틀린 여러 개의 레이저 강을 2개나 3개 여러 개를 묶었을 때 멀리 가는 기술, 신호가 뚜렷이 잡음 없이 깨끗하게 전달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